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밀도차를 오늘은 두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해갖고 증류했었죠. 증류. 자, 그래서 어떤 경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기화해서 다시 냉각해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걸 증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바닷물을 해서 소금과 물을 어떻게 하는지 했고, 가지 달린 플라스크에서 어떻게 분리하는지, 물하고 에탄올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증류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분리된다는 걸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소단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잠깐 밑줄 쳐볼까요? 학습 목표 오늘은 밀도차. 그래갖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밀도 배웠던 거 기억나요? 밀도? 자, 여러분 교과서 206페이지로 돌아오면은 206페이지가 아니라 204페이지죠? 204페이지로 돌아오면은 물질에 따라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밀도는 단단한 정도라고 그랬죠. 또는 무겁고 가벼운 정도. 밀도가 크면 무겁고 또는 단단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밀도가 작으면 가볍다 또는 무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밀도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밀도는 우리 단위 부피. 단위 부피라는 건 1제곱센티미터 또는 1ml일 때 물질의 질량을 우리 밀도라고 그랬죠. 밀도. 그래서 단단한 정도.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실험했던 게 뭐였었냐면은,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게 쇠조각했죠. 철하고 알루미늄을 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같을 때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철은 질량이 7.9g, 그리고 알루미늄은 2.7g.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부피가 같을 때 1세제곱센티미터라는 부피가 같을 때 2.7, 알루미늄이 더 질량이 작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더 가벼운 물질이고, 단단한 물질 또는 가벼운 물질, 상대적으로 철은 알루미늄보다 무거운 물질. 그래서 무거운 물질, 더 단단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했던 게 뭐냐면은 액체에서도 했죠. 액체는 밀도가 1이니까 물보다 단단한 또는 물보다 무거운 물질들은 이렇게 아래 가라앉았죠. 산화탄소, 수은. 상대적으로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가벼운 물질들은 위에 떴어요. 고체도 했었죠. 금 같은 건 밀도가 아주 크고 얼음은 밀도가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에도 떠오른다. 기체도 했었죠. 기체도 보니까 헬륨은 밀도가 작아서, 공기보다 작아서 위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큰 편이어서 바닥에 가라앉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밀도 했었어요.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와 볼까요? 자, 원래 페이지로 돌아와 봅시다. 원래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218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218페이지. 아이고, 넘어가죠? 아이고, 여기네요. 자, 그래서 이런 밀도차를 이용해 갖고 무겁고 가벼운 정도 또는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갖고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간장하고 참기름, 둘이 섞여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 자, 이때 물하고 기름은 우리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에요. 우리 저번에 했던 물과 뭐가 있었냐면은 에탄올 있었죠. 물과 에탄올. 자, 이때는
자, 서로 섞이는, 자,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물하고 기름. 뭐 참기름도 기름이겠죠? 그래서 물하고 식용유를 어떻게 분리하는지. 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보면 간단해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별 깔때기, 이게 분별 깔때기예요. 보리, 삼각 플라스크 3개, 물, 식용유, 깔때기,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분별 깔때기의 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넣습니다. 자, 요 아랫부분 있죠, 여러분? 요 아랫부분이 꼭지예요, 꼭지. 이거를 딱 잠궈서 아래로 흐르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자, 육안으로 봐도 딱 층이 생겼죠? 기름층하고, 기름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생기고, 물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 가라앉았죠? 혼합물이 두 층으로 나누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층이 나뉘면 꼭지를 천천히 돌려 자, 아래층의 액체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삼각 플라스크 가에 받습니다. 가에는 지금 물이 모이고 있어요. 두 층의 경계면의 액체는 삼각 플라스크 나에 받고 경계면에도 약간 섞여 있는 물질들이 있겠죠? 그건 나에 받았어요. 위층의 액체는 분별 깔때기의 입구를 이용해 삼각 플라스크 다에 받습니다. 자, 실험은 여기까지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여러분 탐구에 있는 결과는 여러분이 알아서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교과서로 돌아옵시다. 자, 교과서로 돌아오면은,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서로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액체 혼합물. 자, 우리 아까 물하고 기름 했던 것처럼 밀도가 작은 액체, 아까 기름이었지, 기름. 자, 기름의 경우는 위로 떠오르고, 자, 위로 뜨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액체, 아까 밀도가 작은 액체, 큰 액체는 아까 우리 물이라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물, 얘네는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장하고 참기름, 밀도 차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닷물에 유출된 기름, 바닷물, 바다. 자, 바다하고 기름. 상대적으로 기름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고 바닷물은 기름보다는 밀도가 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름이 여기 이렇게 위에 둥둥둥 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가라앉지는 않고 이렇게 위로 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기름막이를 설치해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천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놨죠? 그래서 일단은 기름이 퍼지지 않게, 그래서 배 같은 경우는 이 장비 기름막이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렇게 기름막이로 기름이 유출된 부분을 이렇게 딱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줘요. 그리고 나서 흡착포라는 게 있어요. 흡착포라는 건 기름을 잘 빨아들이는 성질을 위에다가 이렇게 막 붙여놔요. 흡착포를. 그럼 이 흡착포에서 기름을 흡수해요. 그럼 일단 이 흡착포를 수거해서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호스 같은 거로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위에 있는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기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 뭐 이거보단 그림 보는 게 좋아요. 플라스틱. 자, 플라스틱 보면 여기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있죠? 자, 그럼 플라스틱도 성질에 따라서 다 밀도가 다양해요. 플라스틱. 자, 그럼 얘를 일단 물을 기준으로, 물은 밀도가 1이죠, 1. 물은 부피가 1ml 또는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1g이에요. 그래서 물 밀도가 딱 1이에요. 자, 그래서 물의 밀도보다 작은 거는, 자, 그래서 얘는 물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에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물보다 상대적으로 덜 단단해요.
자,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플라스틱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러분 여기 나오면 계란 있죠? 오래된 달걀을 여러분 계란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은 방법을 쓰면 돼요. 뭐 그다지 까다로운 건 없죠? 네.